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LS입니다. 자, 최근에 저 PBR주 혹은 주가 부양, 특히나 이제 주주 환원책에 적극적인 100개의 기업을 뽑아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꽤나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번 테마, 그러니까 저는 테마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저 PBR주에 대한 그런 가치적인 평가 혹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꽤나 좀 길게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튼 다른 테마들처럼 대략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한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LS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걸어놨지만 매수가 안 됐어요. 따시. 네. 지난 이틀 동안 이제 매수를 걸었는데 매수가 안 됐습니다. 따시. 그 매수가 안 된 이유는 사실 매수를 제가 하고자 했던 이유 혹은 LS를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LS도 지주사죠. 지주사이고 LS 전선이라던가 LS 머트리얼즈 혹은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지만 LS 일렉트리라던가 아니 LS M&M이라던가 이런 식의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LS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던가 혹은 LS 이제 엔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기차라던가 전기차 소재라던가 전구체 혹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선, 회적 케이블, 전력망, ESS, 변압기까지.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투자 혹은 에너지 대전환기에서 매우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주사가 바로 LS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주사 전환 정책이라던가 혹은 저 PBR에 대한 그런 권고를 하는 지금 입장에서 사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또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대표적으로 LS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몇몇 기업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번에는 좀 LS를 좀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초고압 해저 케이블 시장을 지금 뚫고 있어요. 이미 미국과 유럽은 뚫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네덜란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계약인데 무려 2조 원대의 그런 HVDC라고 해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제가 미국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물론 글로벌적으로 시장 규모적으로도 가장 큰 시장인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사실 글로벌 1등, 2등 기업이 다 유럽에 있어요. 프리지미안과 넥상스가 이제 2등,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넥상스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고 이 LS 같은 경우도 사실 유럽이라던가 미국에는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식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가장 뛰어난 기업 2개가 유럽 기업에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선이라던가 해저 케이블 이런 것들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 또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사실 미국과 유럽의 시장이 가장 큰 것은 맞는데 이쪽은 넥상스와 프리지미안이 전부 다 점령을 할 것이고 LS는 보통 대만이라던가 혹은 일본, 동남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이런 쪽에서 수주를 많이 낼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글로벌 탑3에 진출을 하면서 참고로 LS가 글로벌 탑3입니다. 3위의 기업이고 이쪽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매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도 뚫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상품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 당시 LS를 투자해서 꽤나 큰 수익을 받고요. 현재는 매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쪽에 한번 크게 먹었었고 그리고 이때 아마 매수를 했었나 안 했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만약에 수익을 봤어도 제 생각에는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좀 작은 수익을 봤다던가 혹은 손실을 봤어도 언제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듯이 좀 작은 손실로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LS에 대해서 보고 있는 곳이고, 사실 최근에 저 PBR 관련된 그런 테마가 불었을 때, 꾸준히 매수를 걸어두고 있지만, 매수가 안 될 만큼의 그런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지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좋은 그런 매수 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LS가 지수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왜냐면 지수사들이 보통 핵심적인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킴으로써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지수사를 선물해주는, 주주들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요. 따라서 LS를 투자를 못하겠다 한다면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도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꽤나 큰 상승 이후에
다시금 꽤나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봉상에 봤을 때에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저는 최근 들어서도 그리고 그 전에서도 전력 인프라망 혹은 에너지의 대전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꽤나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텔레그램방에서도 꽤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자, 이번 달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분석해드린 글만 보더라도 자, LX 일렉트릭에 대한 그런 기사가 하나 떴죠. LX 일렉트릭 GE 베르노바와 글로벌 HVDC 그러니까 초과 회적 케이블 사업 파트너십 강화 이런 기사가 떴었고, 이런 식의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좋은 산업은 계속 좋고 잘하는 기업은 꾸준히 잘합니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지 하지 않을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겠죠. 갖가지 우려로 투자 심리마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일 경우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지금까지 테마가 붙었었던 2차 전지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AI 테마가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코스피 PBR이 0.9 이하로 내려온 지금 이렇다 할 리스크가 보이지 않는 현재로서는 기회가 오면 잡을 뿐입니다. 실적이 꾸준히 우상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금 테마 장세가 시작될 경우 투자 방향을 빠르게 바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기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되새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1월 25일에 이런 식의 좀 우리 이제 토론방에서 채팅방에서 이런 식의 좀 대화가 나왔었고, 전력 인프라망과 관련된 LS라던가 LS 일렉트릭과 관련된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드렸죠. 자, 오늘 필사단방에서 LS 및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금리 인상이 피크를 치고 원자재 비용이 조금씩이나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커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 풍력 그리드의 경우 유럽에서만 55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니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생각만 해도 설렐 지경이죠. 넥상스 등 해외 핵심 기업들은 금리 상승 피크 확인과 함께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LS 또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초전도체 테마로 인해 꼬여버린 수급과 연이은 자회사 상당으로 인한 소외입니다. 수급이야 시간이 해결해주는 거고 핵심 자회사들은 여전히 LS가 꽉 잡고 있죠. 실제로 이번에 지주회사에 대한 그런 정책이라던가 혹은 이런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이제 중복 상장이라고 하죠. 자회사 상장에 대한 그런 법안들이 좀 강력하게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쪽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LS도 마찬가지죠. LS도 LS 전선을 상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LS M&M을 상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HT 한국조선해양 또한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을 상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저는 돌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의 그런 기조가 소액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적 분할이라던가 혹은 자회사 상장, 중국 상장 같은 경우는 꽤나 강하게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꽤나 긴 시간 동안 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LS와 같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핵심 자회사들을 여전히 비상장으로 두고 있는 그런 지주사 같은 경우는 꽤나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는 언제든 턴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넥상스 투자 중입니다. 넥상스는 전 세계 1위의 전선기업이고 현재 투자 중이면서 1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1월 28일에도 분석해드렸어요. LS그룹 3세가 수백억 뒤로 찜, AI시대 필사업 정체. 그렇죠. AI시대에서는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전력에 대한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망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에 따라서 전력망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재 투자하고 있는 넥상스라던가 혹은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나 해외에서는 경쟁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여겨졌던 불과 2년 전과 지금의 LS 일렉트릭은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꽤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초전도체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꼬여버린 수급이 급작스럽게 저 PBR 테마로 인해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가 다시금 급등했다가 다시 고점 시그널을 만들면서 또 매물량이 많아질 경우 그때는 또 다시 꼬일 수가 있겠지만, 그런 형태로만 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매물을 소화시켜줄 수 있는 수급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막대한 전력망 투자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공장에 있는 넥상스는 향후 4년간 수주 잔고가 꽉 찼고, 저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 4년간 수주 잔고가 꽉 찼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꽤나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요. 사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향후 6년 동안의 수주 잔고가 꽉 찼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저는 그것보다 1, 2년 더 줄여서 4년에서 5년, 4년 혹은 5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상황이라는 게, 사업에 대한 상황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요. 역시나 텔레그램 방에도 이번에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 기업에서 밝히고 있는 바는 약 7년이에요. 7년.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지표로서 나와 있는 것은 대략 5년 반 정도 됩니다. 따라서 보조로 저는 4년으로 말씀드린 거고, 회사는 7년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표로는 나온 자료들로는 대략 5년 반 정도가 이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4년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4년간 수주잔고가 꽉 찼다고 하더라도 슈퍼사이클이죠. 네, 최소 빅사이클은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넥상스와 프리시미안의 수주잔고가 꽉 찼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3위 기업인 LS가 유럽이라던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아시아 시장도 조금씩 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금리라던가 혹은 원자재 비용이 급증하면서 나타났던 사업이 밀렸던 것들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올 경우에는 꽤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과업 해저 케이블의 경우 글로벌 5개사가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넥상스 투자 중입니다. LS, 동방 케이블 등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략 인프라망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막 다시금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2011년 1년에서 2년, 3년까지 이렇게 대세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금 꽤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금리 불안이라던가 혹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식의 이슈로 인해서 꽤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 그리고 초전도체로 인해서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도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전략 인프라망에 대한 혹은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LS라던가 LS 일렉트릭은 꽤나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증설까지 올해 완료되는 증설량만 하더라도 현재 생산량의 최소 30% 이상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나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LS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회사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주로 말씀드렸던 전선 혹은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사실 전구체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의 그런 전구체 공장을 이제 2025년부터 양산할 수 있게 됩니다. LNF와 협력을 통해서 양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의 LS에 대한 가치는, 사실 전구체 가치만 보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지금의 전기차 밸류에이션 다들 알고 계시죠? 배터리 밸류에이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은 사실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현재의 가치가 정상화만 되더라도 꽤나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니코동 재련이라고 하죠. LSNM을 이제 거의 100%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쪽에 대한 상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LS 니코동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금, 구리 이런 관련된 기업 중에서 탑급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향후 원자재에 대한 가격, 특히나 이제 전력 인프라망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이제 프리푸드 맹무라던가 서동코퍼처럼 전 세계적인 구리 광산주들의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서 이제 공급량이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구리의 가격과 주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LS 같은 경우는 역시나 꽤나 큰 수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변압기뿐만 아니라 ESS마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냥 최상위권에 위치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이 무려 100%입니다. LS 일렉트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ESS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었던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사실 이제 ESS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시나 LS에 대한 그런 가치가 또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핵심 자회사들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LS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알짜 기업들만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성장성에 대한 그런 가치만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지금의 주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 않는다. 사실상
그냥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라고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관련된 이슈가 떴을 때부터 연속 이틀 동안 매수를 걸어두고 있지만 매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LS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 기업도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항 라인을 또 터치를 했어요.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역시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LS라던가 LS 일렉트릭은 사우디의 네옴시티에서도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오갈 정도로, 사실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던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는 역시나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망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에 대한 분석이었고, LS 일렉트릭을 대표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